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저녁 9시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5% 정도, 우리 야간 선물은 플러스 한 1.4% 정도 반등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마이크를 켰습니다. 물론 오늘 좀 라이브 방송을 평소보다 또 1시간 정도 늦게까지 진행을 했지만 일단 마감 리뷰를 쉽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단 오늘 글로벌 블랙 먼데이가 나왔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고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나마 쇼포지션으로 좀 공략하신 분들은 또 축하드리고,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거는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그 53분짜리 영상에서 많이들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오늘 나온 내용을 일단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하락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나온 내용에서 약간 좀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요. 자, 일단 일본 니케이가 12.4% 하락해서 1987년 10월 20일, 즉 블랙 먼데이 미국에서 발생한 다음 날 하락했던 최대 낙폭을 또 뛰어넘는 사상 최대 낙폭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한 근 4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세월 속에서 나온 적이 없는 수준의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대만도 이제 8.35% 3% 하락했고요. 코스피도 역대 절대값으로 절대 수치로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8.77% 하락, 코스닥이 마이너스 11.3%로 종가 기준 코로나 때를 다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선물도 거의 10% 이렇게 하락을 해서 마감을 해서, 사실 가까운 시간에 봤던 근래에 봤던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의 끝자락 3월 19일 보다 조금 더 셌던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더 위에서 때리기도 했고 절대 수치가 훨씬 컸으니까요. 뭐 현재는 뭐 대공황 시절에, 즉 1930년대에 30년에 태어난 워렌 버핏만 사상 최대의 현금 실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있죠.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월가에서는 어쨌든 가장 현재 이슈가 됐던 역대 최대인 377조 원의 현금 확보, 이런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제가 1년 전부터 워렌 버핏이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야 진짜 뭐 1년 동안 계속 현금화한 이유가 오늘 일단 터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일단 주말 53분짜리 마감 영상을 꼭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일단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뤘던 내용 중에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 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부터 주의를 강조했었죠. 한 1년 정도 됐다라는 거. AI 버블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미국에 들어가 있는 130조 원 이상의 서학개미 자금 등이 트리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한 트리거도 작용을 하고, 뭐 중동 리스크도 다 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 우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 뭐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내려갔다라는 것을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너무나 쉽게 주식을 생각한 수많은 전 세계 자금들이, 개인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렇게 갈아엎는 그런 모습이 기술적으로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시기였긴 하죠. 조금 오늘 과하게 갔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주말에 생각하면서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뭐 해봐야 4% 정도 추가 하락 보면은 뭐 좀 말아 올릴 수 있지 않나, 혹은 진정될 수 있지 않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4%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급 라인에서 뭐 대응을 한다면은 반드시 커트를 동반을 해야 했다라는 것도 오늘 좀 장 초반에 상당히 강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어떤 움직임을 반등 움직임을 주지 않았었죠. 반등 움직임을 줘야 된다는 조건은 이 추세를 넘어가는 것부터죠. 근데 한 번도 당일 추세 돌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가까지도 나오지 않았죠, 결국에는. 그리고 오늘 서킷 브레이커 걸렸던 서킷 갭자리를 오늘 결국에는 종가까지 거의 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니까요. 시간외로 반등이 있지만 그 폭은 하락폭에 비하면 약합니다. 보통 코로나
팬데믹의 끝자락이었던 20년 3월 19일에 10%급으로 내려간 다음에 8, 9%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날 7%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출발 자리가 2%대, 이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도 되죠. 연계 설명 보시면 코로나 때 이제 오늘 같은 느낌의 이제 팬데믹이 보통 이제 이렇게 막자리에 나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자리에 하락의 끝자락에서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털고, 서브프라임 때도 막자리에서 가장 큰 하락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꼭 마지막 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거의 초입에 가까운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요날 이때 이제 위클리 옵션이 한 480배 정도 갔던 때인데요. 470배. 뭐 지금은 다 기록을 갈아엎었지만 그날 3월 19일 만긴 날 그때 종가가 마이너스 선물로는 이제 6.66으로 많이 진정돼서 끝났어요. 그거보다 훨씬 넘어간 거죠. 지금 사실 그때랑 비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이 갔으니까요. 어쨌든 그 다음 날에 플러스 선물은 보시면 뭐 9%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좀 마지막에 물갈이가 좀 세게 나오면은 반발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초입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좀 평소랑 좀 다른 그런 뭐 평소가 아니라 그때랑 좀 다른 움직임인 것은 또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오늘 밤 사이에 좀 세게 반등이 미국장부터 나와야 이게 그나마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올 텐데, 참 쉽지가 않은 그런 환경이네요. 참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어쨌든 주말뿐만 아니라 한 최근 근래 제가 1년 정도를 얘기 드렸던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아마 너무 무리하게 뭐 상방 베팅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급 대세하락의 초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금요일 이탈 마감이 나왔고요. 이 주봉 이탈, 요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금요일에 이거 이탈 마감은 이거 보통 마감이 아니다. 개인들의 학습 효과를 무너뜨리는 형태의 마감이니까 이거 학습 효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다 쏟아낼 줄이야,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문을 연다. 코스닥은 이거 여기 자리 공간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공간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간간히 쓰는데 그게 어떤 건지 오늘 확실히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875 자리를 막히고 추세 막히고 그 다음에 여기 빗각 추세 이탈하는 그 순간부터 이거 공간 열리러 가는구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공간이 좀 세게 열려서 그렇지 한 방에 어쨌든 공간이 열리는 거, 여기가 텅텅 비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돌아올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와야 돼요. 코로나 끝자락에서 나왔던 외국인들의 선물 강력한 환매수, 플러스 롱 포지션의 확대, 그 다음에 개인의 대거 손절. 오늘 현물 지금 개인들이 1조 7천억이나 샀습니다. 결코 오늘 그렇게 강한 손절이 나오지 않았어요. 월물 풋옵션을 제외하고. 이거는 이제 풋매도, 위클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풋매도 포지션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강력한 투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스피는 더 받았죠. 개인들이 아직은 버틸만 하다라는 건지 어쨌든 돈을 가지고 코스피를 더 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정말 많이 샀죠. 오늘 1,800만 주 이상 샀나요?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이제 공매도가 없는 시기에서 포지션 세팅을 하려고 좀 더 많이 산 경향이 있잖아요. 아직도 요걸 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코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같은 거는 이 그 종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지 않습니다. 포지션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래에는 다른 종목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전자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포지션 세팅이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물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사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이해를 못 하십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산다고 고가에서 팝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더 저가에서 팔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포지션을 세팅해가지고 선물 옵션과 합성해가지고 그걸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너무 무리하게 매수한 것도 어찌 보면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외국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거의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조심하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근래 6조 원 매수를 채웠을 때도 경고 메시지를 좀 드렸었습니다. 666
자, 여기 666 그런 메시지를 좀 드렸었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세게 내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666 라인. 이제 다시 외국인들은 6조 원까지 갈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오늘 9,400억을 샀기 때문에 환매수를 좀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만약에 간다면은 지금 이걸로는 끝이 안 납니다. 예. 근데 단기 낙폭 이후에도 V턴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 에너지가 잡히지 않는다면은 재차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내일 당장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오늘 좀 많이 과해가지고 뭐 아무리 중장기급 대세하락의 초입으로 볼 수도 있지만서도 뭐 단기 반등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내일 반대 매매가 너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누군가는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나스닥은 뭐 오늘 지금 현재도 또 5% 이렇게 내리는 상황인데도 야간 선물이 또 약해지네요. 어쨌든 오늘 개인들은 1조 7천억의 코스피 매수를 통해서 아직은 개인들이 손절을 하지 않는 뭐 투매를 하지 않는 현물의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7월 말 급반등 때 이제 매수로 따라붙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제가 이 주말 53분 영상에서 정리해드린 것도 물론이고 그 전까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거죠. 마치 엔캐리 청산 우려가 없는 것처럼 7월 31일에 일본 금리 결정 이후에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거의 뭐 완전히 뒤통수 치는 속임수 같은 그런 봉이 출현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속지 말라, 이거 넘어가서 안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뭐 그렇고 이제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길어질 수 있지만 뭐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장 전 체크 사항, 월요일 아침 나스닥 선물이 1%대 추가 급락이 나왔고요. 현재 뭐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개장 전에 체크했던 상황이니까. 그다음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야간 선물이 362.25보다 하락 출발 예정이었고요. 선물은 최대 11.48%까지 대폭락이 나오고 종가는 거의 10%에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겪어보지 못한 하락이 제가 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겪어보지 못한 대세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함부로 생각하지 말자라고도 강조를 드렸었죠. 금리 환율 등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슈퍼개미 물량을 체크하자였는데 이거는 금요일에 막판에 롤오버가 좀 많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8월 2일 스프레드를 통해서 롤오버가 좀 나온 것 같고 금요일 최대 150만 계약의 롤오버. 9월물로 승부를 2월 하는 건데요. 이거 뭐 오늘 뭐 폭락이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선물에 대해서 슈퍼개미가 아무리 롤오버를 했어도 대형 손실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그 물량을 잡아먹기 위한 대규모 외국인들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거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은 그동안 대량 매수를 통해서 손실을 3, 4, 5, 6, 7월까지 해가지고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 해가지고 대량 손실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개인들의 수익을 많이 준다라는 얘기도 몇 달 동안 했었죠. 만기일에 이렇게 개인들이 강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힘이 약할 수가 있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손실을 많이 볼 수가 있나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었죠. 근데 그게 지금 한 방에 뒤집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8월 만기를 위해 그동안의 5개월간의 약 5개월간의 그 옵션 손실을, 선물 옵션 손실을 감수했던 것 같다라는 거죠. 한 방에 뒤집어 버린 거죠. 뭐 계단식 매물 공백자리 체크, 뭐 이제 제가 361까지만 계속 써드렸다가 이제는 다음 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뭐 354라인 뭐 이런 것들 342, 335까지 적었는데 여기서 좀 공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한 방에 가겠나 싶긴 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그 자리까지 갖고 지금 야간에서 또 335까지 또 이탈해 버리네요. 그래서 뭐 설마 가겠냐 하는 자리들을 지금 다 한 방에 갖고 정말 무서운 매물 공백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모든 라인을 한 번에 다 도달하고도 초과됐고 대형 패닉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야간에 뭐 저가 361 찍었던 거 이거 지금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졌죠. 그다음에 선물은 이제 고점 대비 10에서 12% 수준에서 한번 걸리고 그다음에 12%급에서 이제 한번 걸리는데 이제 거기가 354였어요. 근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반대 매매가 본격화되는 이제 15% 선으로 가고 그 이상은 이제 패닉장이 됩니다. 근데 오늘 패닉장급으로 거의 갔던 거죠. 한 번에 갔으니까 요거는 이제 고점 대비기 때문에 사실 누적으로 천천히 가야 되는데 오늘 당일에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오늘 패닉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패닉이 끝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내일 추가 하락을 또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뭐 밑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밤 사이의 상황을 좀 잘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도 야간 선물이 그렇게 막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선물 매수 슈퍼개미 물량 중에 다수가 이제 롤오버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 물량이 다 이제 손절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절을 안 나오고 손절을 하지 않고 그냥 9월물로 롤오버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것도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기록이 나왔죠. 위클리 옵션 월요일 거에 362.5에서 362.5 풋에서 지난주 최저점 대비 무려 33만 5천%가 나왔습니다. 3,360배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 3,360배. 아, 정말 3,350배. 야, 너무 쇼킹한 숫자죠. 0.01짜리가 목요일에 0.01이었던 게 20이 아니라 3 얼마요? 33.5를 갔던 거죠.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블랙 먼데이의 위클리 옵션 풋 362.5에서 2일 전 저점 대비 33만 5천%, 위클리 옵션의 위력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월물에서도 이제 만기가 3일 남은 월물에서도 307.5 풋 옵션에서 당일, 이건 당일이에요. 당일 오늘 0.01에서 6.99로 최대 699배까지 가면서 종전 위클리 옵션 기록인 공매도 금지했던 날 2023년 11월 6일 666배 콜옵션을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699배 엄청난 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69,800%죠. 69,800%. 자, 그런 기록적인 날이었고요. 뭐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써놨고요. 개인 콜옵션 매수가 행사가가 너무 넓게 분포돼 있어서 또 특정 행사가의 매도 금액이 쌓는 것을 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 콜옵션이 오늘 몰빵했었고요. 콜이 녹기만 했던 거죠. 오후장에는 콜옵션이 더 이상 하락해도 빠지지 않는 구간에 도달합니다. 이거는 정말 대폭락장에서나 나타나는 건데요. 밑에다가 써드린 게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런 구간에 도달하며 콜푼 모두 초고평가로 마감했습니다. 만기가 3거래일 남았는데 등합이 무려 18.93이나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등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9월물은 34.45입니다. 옵션의 가치가 너무나 펌핑이 돼 있다는 거죠. 어느 쪽? 양쪽 다입니다. 만기가 이제 당장 화수목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정도로 지금 등합이 폭발해 2배가 올랐잖아요. 전일 대비. 전일 등합이 9.13, 그것도 높아졌는데 2배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또다시 변동성이 또 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이제 그 변동성은 반등으로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추가 급락이 나올 어쨌든 변동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위클리 옵션 오늘 만기 결과 추정을 해보면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늘 위클리 옵션에서만 335억의 큰 수익을 거둬냅니다. 근데 월물 옵션에 비하면 이거 아무 수익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작은 겁니다. 개인 오늘 51억 손실을 봤고요. 금융투자는 161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법인 148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자, 장중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 중국장 개장 시 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무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시 선물 옵션 관련 반대 매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한번 반등 여지가 있지만 무시됐습니다. 14시 스탁론 반대 매매가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것도 무시됐습니다. 모든 반대 매매 다 무시하고 내려갔고요.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린 상태에서 추가 급락이 나왔죠.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나서도 엄청난 투매가 나왔었죠. 내일도 12시 전에 추가 증거금을 변제하지 못한 선물 옵션 계좌에 대규모 반대 매매가 예정되어 있고, 아침 시초가 9시는 현물 하한가 주문 반대 매매가 대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4시 스탁론 반대 매매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대 매매 물량을 누군가 세게 먹어주지 않으면 그 물량은 또다시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물량이 나와줘야 돼요. 결국에는 나와줘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안 나오면 그게 계속 독이 되는 거고, 차라리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밑으로 나오냐 위로 누가 잡아먹으면서 나오냐의 차이는 내일장에서 나오겠죠. 내일 모레까지도 뭐 영향, 그리고 8월 8일 만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개인 풋옵션 매수는 무려 1205억으로 기록을 세웁니다. 1205억이 나왔고요. 이거는 풋옵션 매도 대형 손절 반대 매매 물량입니다. 그동안 개인들은 풋옵션 매도를 굉장히 많이 늘려오면서 포지션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설정을 해놨죠. 이거 선물옵션 개인들의 포지션입니다. 오늘 완화된 포지션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센 포지션이었죠. 오늘 손절 나와서 완화된 겁니다. 지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풋매도가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그냥 내리 꽂았던 거고 개인은 대형 손실이 잡히게 됐습니다. 거의 한 4천억 정도의 손실이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오늘만 저 옵션 선물 옵션에서 개인들은.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박중사 16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2년 전에 찍은 건데 2년 전 기준으로 그 16년간의 풋옵션 대량 손절이 개인들한테 나올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공부예요. 그래서 꼭 한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검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몇 달간 손실분을 대역전시키는 날이었는데 외국인은 그동안에 3, 4, 5, 6, 7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선물 옵션에서. 근데 8월물로 한 방에 역전을 시켰고요. 선물 옵션 합성 마이너스 1,500억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1,500억 추정 구간을 어떻게 만회할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거를 스위칭을 하면서 옵션, 풋옵션을 살리는 방향으로 오늘 플러스 4,500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완전 대역전극이 나왔던 거죠. 거의 뭐 6천억 차이가 나는 거죠. 외가 풋옵션의 대폭발이 나왔던 것으로 이제 보고 숫자는 이제 추정치입니다. 8월 초반부터 8월 물 초반부터 자 8월 물의 초반부터 이상하게 심한 극액가인 310 풋옵션을 0.01에 대량 매수를 유난히 많이 해두는 거 포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이상하다. 외국인들이 0.01짜리 310 풋옵션을 왜 이렇게 많이 사나?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인데 결국 오늘 그거를 거의 근접하게 만들면서 근접 이제 엄청난 폭락이 나오면서 0.01짜리 310 풋이 오늘 최고 7.85에 도달하면서 최대 785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야간 선물 또 급락이 나오는데요. 나스닥이 지금 6%까지 또 급락이 나오네요. 야, 이거 잠깐 지금 마감 방송을 찍다가 동시에 지금 야간 선물을 제가 지금 힐끗힐끗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쏟아지는 그런 상태인데 야, 이거 되게 위협적이네요. 현재 337 정도까지 회복이 됐다가 또 5포인트가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나스닥이 또 마이너스 6% 구간을 향하는데 좀 심각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중에 부디 미국 장중에 부디 어떤 반전이 나와서 현재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상방 물량이 남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조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들을 바라고요. 이게 뭐 아무리 제가 하방 관점 주의하자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무너지면서 미처 대응하지 못한 분들까지 정말 크게 이제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은 원치 않습니다. 대비를 하신 분들은 다행이고 그러지 못한 분들께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좀 막 무너지는 게 살벌하긴 하네요. 여전히 야간에도 미국 증시도 서로 이제 팔겠다고 하는 물량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물량들이 지금 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외국인들의 대역전극이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월물 360콜 이론가가 지금 0인데 1.5로 거래되면서 종료됐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 변동성이 엄청 커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만기가 3일 남았는데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행사가가 28포인트 차이가 나는데도 지금 1.5로 거래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론가가 0이에요. 0이어야 정상 0.01로 지금 돼 있어야 돼 완전히.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대폭락을 할 때 풋옵션이 폭발하고 콜옵션 하방 경직을 보이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의 시간 가치는 비례한다는 풋콜 페리티 현상과 관련된 건데 뭐 특별하게 크게 아실 거는 없을 것 같지만 현상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한쪽이 크게 폭등을 하면요, 한쪽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 나타난다. 정말 변동성이 클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계산하는 거는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변동성 지수의 폭등과 관련이 돼 있고 이거는 외가 옵션 거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 지수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대폭발이 일어났죠. 오늘 변동성 지수가 무려 최대 122.83%까지 전일 대비 갔고요. 최근 움직임이 거의 200%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변동성 지수 패닉장, 코로나 팬데믹장 때랑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은 변동성 지수 폭발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한 범위를 다 초과하긴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모든 자산은 지금 패닉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 자체가 이 변동성 지수가 그냥 패닉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야간 선물이 지금 더 빠지네요. 331까지 빠지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오늘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장세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지수가 8%가 하락해서 1분간 유지되면 이제 20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그게 이제 서킷 브레이커 1단계라고 하고요. 2단계는 이제 12%, 3단계는 이제 20% 이렇게 돼서 20%는 그냥 종료예요. 그건 거래 재개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분 거래 중단되고 10분 동시효과 시간 해가지고 30분 동안 쉬는 게 서킷인데 오늘 이거 걸리고서도 더 추가 급락이 나왔었죠. 주식 선물은 전 종목이 하락했고요. 상승률 1등은 삼성카드가 마이너스 1.7%로 1등을 기록하는 기록을 좀 세웠습니다. 자, 종가에는 종가 백어데이션 1일차로서 마이너스 1.41로 끝났는데요. 오랜만에 백어데이션을 봅니다. 그래서 이 백어데이션이 일시적으로 좀 크게 종가의 선물이 뚝 떨어지면서 나타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좀 연속으로 백어데이션이 발생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시 16분 이후 선물 미결이 급증했습니다. 29만 3,229개억으로 종료가 됐고요. 선물 14,079개억이 대량 매도가 출현되면서 떨어졌었죠. 투신이 대량 매도를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6천억을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대량 환매수로 6천억을 붙으면서 내일은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수 종가 부근 매수와 투신의 매도가 좀 싸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일단 내일은 반등을 보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투신은 전일 종가 대량 매도 7천억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7천억을 대량 매도한 경우는 올해 들어서 두 번째인데 그것마저도 1등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건 큰 수익을 거둔 투신이었고요. 코스피 전체에선 상승 종목수가 10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락이 926개였고요. 코스피 200은 상승 종목수가 1개가 딱 나왔고 하락이 199개였습니다. 이마저도 막판에 이상한 급등이 나와가지고 급반등이 나와서 된 거고 코스닥 전체는 상승 종목수가 23개, 하락 종목수가 1635개로 그다음 코스닥 150은 상승 종목수가 없었습니다. 완전 전멸이 나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락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급락을 만든 내용이 하나씩 어떻게 시장에서 소화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수급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엔화 관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 물량 우려에 대해서 너무 실제로 좀 과한 느낌도 있습니다. 오늘 우려에 너무 강한 반응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엔달러 환율이 140엔 정도대가 되면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누적으로 쌓인 청산 가능 금액이 상상 초월이라 이제 그 물량에 대해 우려감이 지금 가중되면서 먼저 던진 그 상태가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패닉이었던 거죠. 그다음 중동 전쟁 리스크, 차라리 발발하면 재료 소멸로 소멸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수급적인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런 내용들은 언제나 시장에서 힘 있는 돈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해석되고 가공될 수 있습니다. 먼저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처럼 AI, 프로그램 매매가 성행하는 시대에 감정이 있는 개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개인들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에이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에이 너무 오버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진행되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말은 이제 안 하시겠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좀 댓글을 좀 많이 몇 번 단 경우가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뭐 대세하락이니 뭐 급락, 폭락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얘기한다 뭐 이랬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시장입니다. 개인들은 그런 경험을 최근에 이제 접근하는 개인들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지금도 저도 오늘 생소한 경험을 같이 함께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했던 거잖아요. 라이브 방송 보면서 오늘 700명 이상의 분들이 오늘 많이 시청도 해주셨는데 장중에 어쨌든 그분들과 함께 오늘 라이브를 실제로 저도 이제 처음 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의 움직임이 나왔던 거고 닷컴버블 제가 경험 못했고 서브프라임 때는 봤지만 서브프라임 때는 고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 밑에서 2008년 10월 24일 정도가 돼서야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마지막에 끝내는 움직임으로. 그래서 이렇게 고가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설마 하는 일들 설마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매 AI 매매들 감정이 없습니다. 거래들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물량들을. 내일은 밤사이에 또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발표할 ISM 서비스업 지수나 고용 동향 지수 발표 이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어 나스닥 2% 이내로 좁혀서 마감을 해준다면 단기적 반발 매수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하루짜리로 전환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경기 침체 신호가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죠. 추가 하방 자리를 찍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아직 모른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결국 오늘 생긴 대형 기준 음봉을 모두 덮어내는 연속적인 그림부터 발생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우선 시장의 에너지부터 수급을 보고 에너지부터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8월 만기일 일정부터 또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확인하고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보수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참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그럴 텐데 좀 고생들 많으셨고 좋은 반등 나와서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하방을 보시는 분들도 적당히 마무리를 또 짓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굴곡이 세게 나온다면은 반등 자체가 진짜 또 어느 구간에서는 또 진짜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을 구분해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신규 구독자분들 유튜브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주소로 문의 주셔서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장중 라이브 방송 매일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도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네이버 카페에 있는 매매 일지 같은 거 회원님들이 적어주시는 거 그것도 많이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함께 보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